자, 그래서 이제 7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한 거를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이란 거가 독점 경쟁, 그 다음에 과점, 그 다음에 독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완전 경쟁, 그 다음에 뭐 그죠? 독점, 이제 과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의 관점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란 것은 다시 정리하면 다수의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유사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유사한 제품들. 그래서 유사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낮은 비용의 낮은 비용, 그래서 낮은 비용의 진입 비용과 철수 비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낮은 비용의 진입과 철수 비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식 시장이나 원유 시장이다. 그죠? 원유 시장. 그래서 요거는 경쟁 등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 등위. 그러니까 경쟁이 거의 이러한 다수의 기업들, 다수의 경쟁 기업들이 거의 경쟁을 거의 골고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차이는 다수의 경쟁 기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입니다. 그런데 위에 완전 경쟁에서는 제품이 유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 경쟁이 심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점적 그 다음에 경쟁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유사하지가 않고 상이한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이한 제품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우리가 치약이나 샴푸나 그다음에 골프공이나 자동차 산업 등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치약이나 샴푸나 그 다음에 골프공이나 자동차 산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현재의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죠? 독점적 경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점이란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독점이란 게 있습니다. 과점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요거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요거는 소수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위에 있는 완전 경쟁하고 틀리게는 이건 유사한 제품들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제품들은 같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은 틀린 거죠. 그죠? 제품의 유사성은 같은데 결국 제품의 어떤 부분들 제품이 어떤 다수의 기업이냐 그 다음에 소수의 기업이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수의 기업이냐 소수의 기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가 1950년대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가 이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1950년대에 이 철강 및 자동차는 과점적인 소수의 유사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소수의 기업들이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과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점은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이러한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몇 안 되는 여기서 이제 소수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가능이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이 인더스트리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거는 높은 진입과 철수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높은 진입과 철수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독점적 경쟁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적 경쟁하에서도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독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높은 진입 비용이 있죠. 우편 배달 산업 같은 경우, 그죠? 이제 경쟁 우위가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우편 배달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점차 어떻게 되고 있죠?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UPS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이제 그 중대형 소포, 그죠? 운송업체에 의해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진입장벽들을 또 보면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이러한 진입장벽을 보면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아까도 이제 새로운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모델들도 봤죠. 그래서 SCP 모델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진입을 둘러싼 것이, 산업을 둘러싼 이제 진입장벽으로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죠. 규모의 경제란 것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생산에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것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규모의 경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장을 한 1000개 정도의 어떤 설비를 1000개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1000개 정도의 어떤 설비를 할 수 있는 공장은 결국은 어떤 부분이 됩니까? 이제 그 1000개 정도의 설비를 하는 공장, 생산을 하는 공장과 500개 정도의 어떤 그 설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0개 정도 있는 공장이 500개를 생산할 때는 500개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두 공장, 각각 회사가 뭐 있다고 합시다. 그 두 회사가.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공장에서 만약에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500개를 가진 공장은 주문량은 늘어서 좋은데 이유는 이제 오히려 더 감소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 왜? 500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정설해야 되고, 이 정설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이 정설에 대한 투자가 주문에 의해서 창조되는 이러한 이득을 갖다가 침범할 수가 있죠. 그죠? 상쇄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1000개의 능력을 가진 공장은 500개 주문에서 1000개로 확장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떤 머지를 하고 M&A를 하고 해서 덩치를 불리는 거죠. 그죠?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모의 경제는 또한 새로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겠죠. 그죠? 진입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고요. 진입 장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라는 것이죠. 차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차별화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이제 자, 이 차별화라는 것은, 자, 차별화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거죠. 차별화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차별화라는 것은 뭐가 차별화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가 차별화된다? 뭔가가 다른 것과 차별화된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 우리가 differentiation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은 이제 상표 인지도,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거나, 그죠? 또는 이제 구매자의 어떤 충성도, 그죠? 이러한 것을 가질 때의 것을 우리가 차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다. 그래서 차별화가 가진 의미는 예를 들면 차별화. 자, 어떤 것이 차별하냐? 그죠? 차별화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 그죠?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높은 인지도, 상품에 대한 상품 인지도, 인지도, 상품을 인지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그죠? 상품 인지도, 다른 기업에 비한 상품 인지도가 있다. 상품 인지도가 억수로 높을 경우, 그죠? 억수로 높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차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분이 뭐냐 하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충성도, 구매자의 어떤 충성도, 구매자의 충성도, 로열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로열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왜 진입장벽에서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죠.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자, 왜? 처음에 들어가는 기업은 이러한 구매자 상품의 인지도나 구매자의 충성도를 초기 기업들은 가질 수가 없죠. 상품의 인지도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 충성도도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초기 기업들은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일상적인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것도 왜 기존 기업과 같이 경쟁하려면 기존 기업이 지불하는 일상 비용도 지불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또 투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특히 뭡니까? 자, 특히 기업의 차별화 이란 우위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자, 상품 인지도가 있다. 그럼 이 상품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뭐 물량 공세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비용들이 오히려 더 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 쪽 기업이 이제 이 차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 진입에 따르는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때는, 그죠? 신규 진입은 이런 것은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꼭 그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맥주 같은 거죠. 맥주 같은 거, 맥주 산업 같은 데 보면 뭐 맥주는 우리가 이제 뭐 버드와이즈, 밀러, 뭐 쿠어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기업들은 상표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버드와이즈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왜냐?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하기에는 M&A입니다. M&A를 함으로써 기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A다. M&A를 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흡수함으로써 이러한 차별화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벨기에에 본사를 둔 맥주 제조 기업이 있죠. 인베버. 그죠? 이게 이제 미국 진입을 하기보다는, 그죠? 기존의 미국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 뭐 NIBC를 인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한다든가, 그죠? 또 미국의 어떤 포도주 제조 기업인 ENJ가
프랑스 시장에 이제 진출할 때, 차별화 진입 장벽을 경험했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로열티 같은 거죠. 즉, 구매자들의 충성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1인당 한 2억 병의 포도주가 그죠? 소비되는데 인구가 훨씬 작은 프랑스에서는 연간 약 4억 병의 포도주가 소비될 정도로 포도주 시장이 프랑스에서는 억수로 큽니다. 그죠? 자, 이러한 이제 수요에도 불구하고요.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산 포도주에 대한 충성도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갤로스가 갤로 와이너리죠. 그래서 이제 갤로가 갤로 와이너리가 프랑스 시장 개척하는데 매우 힘들었죠. 그죠?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산 포도주는 그냥 재미난 선물 정도로 취급을 그냥 받을 정도고, 어쨌든 점잖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까는 그런 그레이드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미국 와인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갤로가 이런 프랑스 포도주의 어떤 상품 인지도와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라는 차별화 진입 장벽을 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에게 캘리포니아산을 강조하고요. 또 이제 미국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감추려고 이제 노력하죠. 그러면 포도가 캘리포니아산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좀 이국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대신에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포도를 생산하는 기술은 월등하게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미국 기업이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undervaluable, 그죠? 그냥 어떤 가치를 depreciation 해버린다. 평가 절하해버리는, 그죠?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어떤 것이 있었죠? 보시면 우리가 다시 보면 자, 차별화가 있었고요. 또는 규모와 무관한 여기 보면은 비용 우위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다. 자,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그죠? 자,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라.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죠? 그 부분.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안합니다.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기업들이 누리는 우위입니다. 기존 기업들이 누리는 우위가 바로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인데요. 신규 진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요리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업자들은 비용 우위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이러한 비용 요리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이 다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진입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은 감소되겠죠. 그죠?
자, 비용 상승이 진입에 따르는 이익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신규 진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내 기존 기업들이 누리는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규모와 무관한. 자, 이거는 기존 기업이 누리는 우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 기업이 누리는 우위입니다. 그죠? 우위. 자, 이거는 기존 기업이 누리는 우위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독점적 기술, 그죠? 그 다음에 경영 노하우. 자, 경영 노하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자재 접근 우월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접근 우월성. 기존에 이제 원자재 접근 우월성.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곡선 비교 우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당겨서, 자,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규모와 무관한 비교 우위란 것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죠? 규모와 무관한 비교 우위를 정리를 하면, 자, 규모와 무관한 비교 우위는 기존 기업이 누리는 우위고요. 독점적 기술이며, 자, 이걸 이렇게 하나 번호를 붙여봅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독점적 기술이다. 그죠? 독점적 기술이고, 또는 경영의 노하우고, 그죠? 경영상 노하우고, 또는 원자재에 대한 접근, 그죠? 원자재에 대한 접근의 우월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가 이제 있는데요. 요게 소위 이야기하는 학습 곡선 비교입니다. 학습 곡선 비교의. 학습 곡선 비교의. 학습 곡선 비교의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학습 곡선 비교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독점적, 자, 독점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독점적 기술이다. 독점적 기술은 기존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구나. 그죠? 어떤 보안을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잠재적 신규 진입자보다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잠재적 진입자에 대해 대체 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자, 이러한 대체 기술의 비용은 진입장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적 기술. 자, 이 독점적 기술은 소위 이야기하는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독점적 기술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독점적 기술은 예를 들어서 자, 독점적 기술은 특허 같은 거, 특허, 그죠? 특허 같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진입자들보다 낮은 잠재적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특허, 기존 기업의 특허. 이것은 이제 기존 기업의 특허죠. 기존 기업의 특허. 그 다음 이제 이러한 특허 때문에 대체 기술 필요. 신규 진입자들. 그죠? 그러면 이게 누구? 그 신규 진입자들. 자들은 대체 기술이 필요하죠. 이 대체 기술이 결국 뭐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발의 수년이 걸리는 경우, 이러한 노하우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체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술 개발 비용이 바로 뭡니까? 지금 기술 개발 비용이 바로,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다. 이게 진입장벽이 되겠죠. 그죠? 기술 개발 비용이 결국은, 진입장벽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다음은 이제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 그래서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이 되겠느냐. 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경영상의 노하우 부분은 자, 그래서 경영상의 노하우는 우리가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노하우는 우선 우리가 기존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그죠? 일상적으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 그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죠. 그죠? 기술,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영상의 노하우라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 기업의 요런 것들 이야기하죠. 자, 요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경영상의 노하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발에 수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진입장벽이다. 개발에 걸린 시간이 진입장벽이 된다. 개발 시간이, 그래서 개발 시간이 이것이 이제 진입장벽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개발 시간이 진입장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개발 시간이 진입장벽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료의 원자재로 접근의 우월성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들은 뭐 어떻습니까?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죠. 왜? 기존 기업들은 지금까지 원자재 공급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겠죠. 이러한 원자재들 제조업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어떤 독점을 하고 있죠.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너희들 원자재는 우리한테만 공급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 원자재 공급하지 않으면 너희들 원자재 사지 않겠다. 내지는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자본력이나 기존의 어떤 이런 기업들이 오랜 시간의 어떤 계약 기간을 가지고 원자재를 계약해 버린다면은, 그죠?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뭐 중요한 하나의 또 장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원자재를 갖다가 계약할 때 새로운 원자재 그 공급업자들이 새로운 기업들에게 원자재를 주지 못하도록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계약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학습 곡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 곡선의 비교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학습 곡선의 비교 우위란 그럼 이게 뭐냐? 자, 학습 곡선의 비교 우위.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습 곡선의 비교 우위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죠? 학습 곡선의 비교 우위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학습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 기업들이 잠재적 신규 진입자들이 갖지 못한 누적 생산량이다. 이건 누적 생산량. 계속 경험에 의한 누적 생산량. 누적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생산된 거죠. 이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 누적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뭡니까? 이러한 이제 생산량에서 얻는 지식들이죠. 그죠? 지식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적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누적 생산량으로 인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판매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또는 누적 생산량을 통해서 얻은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경험. 누적 생산을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점적 기술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기존 기업의 특허나 신규 진입자에게 이제 대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위 이야기하는 proprietary 그 다음에 technology, 그죠? proprietary technology. 이거는 이제 기밀이거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죠. 요것들은 이제 비교 우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잠재적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 대체적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아니면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비용을 상승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막대한 랜섬, 즉 배상금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처럼 많은 상이한 기업들이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반영되는 산업에서 어떻게 됩니까? 특허법 위반 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애플, 또 야후하고 페이스북, 구글하고 보스턴 테크놀로지, 이렇게 노키아, 그 다음 삼성, 이러한 경쟁 기업들 간의, 이러한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 간의 계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소하고, 그죠? 여러 가지 특허 소송을, 그죠? 서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보스턴 대학도 이제 애플을 얼마 전에 또 특허 소송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허 소송이 한 5,800건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2015년은 조금 2013년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2013년보다는 또 증가했다. 계속적으로 이제 순간 어느 한 시기에는 좀 감소한 시기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독점적 기술의 얼마만큼 신규 진입자에게 어떤 진입장벽으로 즉
이제 그거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노하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상의 노하우도 그죠? 보면은 자, manage your know-how라고 합니다. 그죠? 산업 내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어떤 기업이 수년간 축적된 그죠? 지식이죠. 예를 들면 고객과 공급자를 상대하는 법, 어떻게 고객을 상대하고 자기 공급자를 어떻게 속된 말로 후려쳐서 그죠?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 그죠? 그다음에 이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 그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제 사업을 하는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규 진입자들이 단시간 내에 지식을 쌓기 힘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하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노하우가 진입장법으로 자랑한 대표적인 산업이 제약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능력은 기업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하우죠.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이것이 축적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식과 축적, 노하우가 있는 이러한 뭡니까? 제약산업들, 그죠? 이 제약산업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된다, 그죠? 특정적으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오랜 세간, 수십 년간 비교율을 감수해야 되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약산업의 경영상 노하우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지금 특허를 풀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지만 특허를 푼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약품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준다고 하고 어떻게 만들라는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같은 거죠. 그것은 오랜 제조상 어떤 매뉴팩처링 상의 어떤 노하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의 접근 우월성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원료를 접근할 때는요. 원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기존의 기업들은 어떤 합작을 통해서 이 원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선물 형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치를 먼저 구매해 놓아 버리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지금 바로 그 원료를 갖다가 확보해서 생산에 들어가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원료를 갖다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예 경쟁할 수 있는 그죠? 기본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존의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원료를 구매하는 그죠? 아주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또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해버리죠. 그러면 원료를 후발주자들은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최종 상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원료의 접근 우월성,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존의 어떤 독점 기업들이 원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하나의 신디케이터를 형성해서 원료를 독점적으로 매집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은 비일비재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모와 무관한 이제
비교우에서 학습 곡선 비교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 생산을 통한 기존의 기업들이 누적 생산을 통한 어떤 경험이죠. 그죠? 예를 든다면 항공기 제조와 같은 산업은 누적 생산이 증가할수록, 그죠? 증가할수록 제조 비용 하락이라는 것을 하락을 가져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오랜 제조 경험을 쌓음에 따라 잠재적 진입자보다 비용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자, 왜? 상대적으로 잠재적 진입자들은 경험이 쌓일 때까지 많은 로스가 생기겠죠. 그죠? 자,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이러한 산업으로의 진입이 억제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항공산업 같은 경우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서 누적 생산을 통한 항공산업, 그죠? 항공산업은 우리가 이제 비교 곡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 자, 그죠? 그죠? 그 생산량 증가로서도 단위 제조변, 생산량이 증가되고, 증가에 따른 단위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죠? 생산량이 증가에 따라 단위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는 진입장벽으로서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정부는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정을 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정부가 독점적으로 어떤 산업을 운영할 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예를 들면 전력공급 산업이나 공교육 산업 등, 그죠?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죠. 그죠? 뭐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는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으로서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서 이제 직면하는 이런 조금 더 협의의 어떤 챌린저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이제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조금 이제 구체적인 방향에서, 그죠?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그래서 이제 산업 환경과 관련된 이제 챌린저들이죠. 그래서 산업 환경과 관련된 우리 도전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산업 환경과 관련된 이제 도전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경쟁자들의 기존 경쟁자 위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챌린저들, 그죠? 그런 부분들, 어떤 일종의 장벽이죠. 기업의 장벽. 본다면 기존 경쟁자 위협이죠. 그래서 신규 경쟁자들은 기존 경쟁자들이 성과를 이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뭐 일단 이제 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신규 경쟁자들이. 그죠? 그래서 신규 경쟁자들이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제 그 환경적인 위험은 어느 기업의 산업 내 직접적 경쟁자로부터의 위협이죠. 예를 들면 판도라든지 랩소디 같은 이러한 그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의 경쟁자들, 직접적 경쟁자들, 그죠? 그래서 경쟁자는 어느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높은 수준의 경쟁자 위협은 어떤 이제 가격의 하락, 예를 들어서 항공 산업에서의 가격 하락, 그다음에 잦은 신제품 출현, 그죠? 가전제품 산업에서 계속적인 신제품 출현,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광고 지출, 그죠? 예를 든다면 이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사이의 광고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긴박한 경제적 조치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항공산업에서 경쟁 기업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조정 조치, 뭐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쟁의 어떤 위협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산업 내에 직접적인 경쟁자, 직접적인 경쟁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코카콜라나 펩시와 같은 그죠? 경쟁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경쟁자들을 우리가 직접적 경쟁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의 판도라라든지 랩소디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가격이라든지 신제품 출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가격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쟁자 위협을 상승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 내에서죠. 경쟁자 수가 많으면 경쟁자 위험은 높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제조 산업이 그죠? 컴퓨터 제조 산업이 그 예인데요. HP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HP나 아에르 그죠?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 시장의 60%를 참여하고 있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메이저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뭐 컴퓨터 제조업체인 이제 예를 들어서 휴레패커드나 델레노브, 아에러, 그 다음에 아수스 등 그죠? 이런 이제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한 60% 정도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외에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컴퓨터 가격이 사실은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폭락하니까 기업들의 평균 이익도 빨리 떨어졌어, 그죠? 이익률이 불과 뭐 2.7%에 밖에 이제 달하지 않는, 그죠?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어느 산업이 느린 속도로 성장할 때 경쟁자의
위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산업 성장률이 낮은 경우에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죠. 그죠? 산업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이 정체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거킹은 와퍼, 그죠?가 1달러 미만짜리가 나왔고요. 윈디스하고 맥도날드는 1달러짜리 메뉴가 등장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죠? 치열한 가격 경쟁을 불러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산업이 느린 속도로 성장할 때 경쟁자 위협이 높을 수 있다.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뭐 크게 증가하는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디벨롭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경쟁 출혈 가격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산업 내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차별화하지 못할 때 경쟁자 위험이 높을 수가 있다. 자,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아까 차별화하는 것은 뭡니까? 상품 인지도나 고객 충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게 안 되면은 물량 공세로 나가야 되겠죠. 물량 공세라는 것은 결국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경쟁 수단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가격 경쟁은 그 다음에 높은 경쟁자 위협을 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경쟁자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예들은 많죠. 미국의 항공업에서 장거리 구간,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죠? 그 다음에 시카고, 이 경쟁은 가격 경쟁을 초래했죠. 그죠? 그러나 이제 뭐 일부의 이제 아메리칸이나 유나이티나 델타 같은 이런 항공사들은 뭐 터미널 집중 방식,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그 항공사의 대부분 구간이 특정 허브 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대부분 구간이 특정 허브를 통과하게를 도입해서 허브 지역에서는 지배적인 항공사가 되는 전략을 택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자 위협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그죠? 그거는 항공사의 대부분 구간이 특정 허브 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허브 앤 스포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내 공급의 증가가 작은 단위로서 일어나지 못할 때 경쟁자 위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산업 내 공급의 증가가 작은 단위로는 일어나지 못할 때 경쟁자 위협이 높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 한번 추가되는 생산량 단위가 크죠. 규모의 경제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산업 내 어떤 경쟁자 위협에 대해서 산업 내 어떤 위협, 환경 요인, 그죠? 그것이 이제 경쟁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경쟁자가 경쟁자의 어떤 위협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 공급이 작은 단위로는 작은 단위가 이제 어떤 되지 못할 때는 공급을 작은 단위로 하지 못할 때는 경쟁자 위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번 추가되는 생산량 단위가 커야만 할 때는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은 공급 초과가 되겠죠. 뭐 큰 규모로 일단 생산해야지 단가를 줄이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 되면은 공급 초과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공급 초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죠? 그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제트기 산업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사이에 어떤 경쟁은 뭐냐면 그 많은 생산량이 주된 원인이었죠. 에어버스가 이 산업에 새로 들어올 때 생산량을 많이 한 것이 이제 주된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환경적 위험은 대체재로부터 위험입니다. 대체재. 자, 그래서 이제 대체재란 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경쟁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죠? 고객이 가진 동일한 욕구를 동일한 방법으로 충족시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체재,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substitute는 고객이 가진 동일한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게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로드된 음악의 대체재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죠. 텔레비전 스포츠의 대체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신문이나 잡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신문 스포츠라의 기사 또는 뭡니까? 가서 직접 보는 거겠죠. 그런 것이 다. 그래서 이제 대체재는 어느 기업이 산업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가격과 이익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당연하겠죠. 대체재는 말 그대로 산업 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이제 대체재가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우월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전자계산기는 기계식 계산기로 대체되었고, 그죠? 맞죠? 기계식 계산기를 전자계산기로 대체했다 습니까? 그죠? CD는 뭐로? LP판을 대체했고, 그죠? 그렇게, 그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대체재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적 위협은 대체재에서 산업 내 어떤 대체재에서 어떤 환경적인 위험을 가져오는데요. 대체재는 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 보세요. 법정 바깥에서 중재 서비스가 그렇죠? 변호사 업무에 대한 실질이 되죠. 중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변호사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재 서비스가 변호사 업무의 실질적인 대체재로 떠오르니까 어떤 산업 각 분야에서 그 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출판 산업에서는 파일 형태의 책이 전통적인 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재로 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CNN과 같은 TV 뉴스 프로그램이 타임이나 뉴스위크 같은 주간지에 대한 대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CNN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대형 할인점이 소형 식품점을 위협하고 있고, 유럽 같은 데서는 뭐 마이너리그에서의 야구팀은 메이저리그 팀에 대한 부분적인 대체재가 되고, 그죠? 뭐 케이블 TV는 공중파 TV 대체재고, 창구용 소매 품점은 전통적인 쇼핑센터의 대체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마트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그죠? 이런 이제 뭐 양파 어떤 창고형, 그죠? 창고형이죠. 그냥 뒷딱 쌓아놓고 대량으로 판매하죠.
그런 것들이죠. 이제 우편 배달은 또 최근에는 정부의 우편 서비스를 어떤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용 이제 재정관리 소프트웨어가 전문적인 재정관리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체대가 그죠? 대체대로 인한 뭡니까? 어떤 산업 내 위협 요소들이죠. 산업 내 위협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가 경쟁자에 대해서 했었고 대체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경쟁자에 대해서 했었고 또한 이제 대체제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공급자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환경적 위험은 네 번째 요인은 공급자로부터 위협입니다. 자, 공급자 서플라이어는 기업이 필요하는 뭘 한다는 겁니까? 기업이 필요하는 원재료, 그죠? 노동력, 기타 뭐 자산을 공급하죠. 어느 산업의 공급자들은 이러한 공급 요소들이 가격을 높이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고 그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성과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가격을 높이거나 품질을 저하시켜 버리면은 이것은 굉장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은 상승된 공급 가격이나 저하된 품질, 그죠? 를 통해 공급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공급 가격이나 저하된 품질, 그죠? 통해서 공급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는, 그죠?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공급자 위협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공급자 위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첫째는 공급자들이 속한 산업이, 그죠? 몇몇 기업에 의해 주도될 때 공급자 위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제한된 이런 공급자들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인다든지, 품질을 저하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매하는 기업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품질 낮추면,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돈 더 내라.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금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죠? 운영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공급자의 수가 적을 경우에 공급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반대로 공급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그죠? 공급자 위협이 낮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981년도에 변호사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100만에 가깝다는데요. 100만 명.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이제 법무법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기업 고객은 변호사가 부과하는 시간당 요금을 낮추고 반복되는 단순한 법률 관련 업무에 대해 낮은 고용적 이제 어떤 요금을 부과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100만이 되니까 엄청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공급자 위협이 이제 높은 경우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급자 위협이 높은 경우는 자 공급자들의 산업을 소수기업이 주도할 때 당연하죠. 공급자들이 특이하거나 그죠?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할 때 당연하죠. 공급자들이 대체제에 의해 위협받지 아니할 때 그죠? 당연하죠. 공급자들이 전방 수집 통합을 할 것이라고 전방 수집 통합을 알죠? 전방 수집 통합 체인에서 그죠? 이게 수평 통합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급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전방 수집 통합이라서 앞쪽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위협할 때 앞쪽 통합은 어떤 것이죠? 제조 이후에 그것을 이제 운송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방 수직 통합입니다. 후방 수직 통합은 공급자들이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또 다른 공급자들을 통합하는 걸 이야기하죠. 기업들이 공급자들에 대한 중요한 구매자가 아닐 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공급자들은 아주 그 뭡니까? 위협적인 위협이 높은 조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공급자들이 주요 고객이면은 공급자들 역시 뭔가 이제 뭡니까? 이런 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급자들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중요한 공급자들만이 아니고 여러 공급자들이 여러 구매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공급자들은 그 어떤 타협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공급자는 결국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 줄이나 계속해요. 그래, 소리.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의 위협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요런 조건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공급자들은 그들의 공급 요소가 매우 차별화되어 있을 때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농구 선수이면서 방송인이며 연예스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차별화된 지위죠. 그죠? 자, 그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공급자가 매우 차별화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텔이 가진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거, 그죠? 이게 이제 개발, 제조, 판매에 대한 차별적인 능력 때문에 인텔은 컴퓨터 제조 기업들에 대해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텔이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별화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한 거죠. 차별화된 공급자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있습니다. 뭐 TV 토크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뭐 대체제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높은 수준을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대체재가 그래서 공급자들은 구매 기업에 대해 매우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기업들이 제공하는 중앙처리 장치 운영 요소는 독특한 제품 때문에, 제품 위치 때문에 뭐 제조 기업들로부터, 컴퓨터 제조 기업들로부터 많은 이득을 내고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협상력 제한 받죠. 당연히.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캔 용기가 있잖아요. 이런 캔 용기의 캔은 플라스틱 캔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계속 용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제 캔 제조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이 구매자 기업 산업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을 때 높은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전방 수직 통합이다. 자, Pooled Vertical Integration이란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 전방은 제조사니까, 그리고 이 제조사를 공급자들이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제조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경쟁자들이 공급자와 경쟁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방 수직 통합 위험은 진입 장벽의 영향을 받죠.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할 때 공급자들은 전방 수직 통합 진입이 힘들죠. 그래서 위협을 가하기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틀리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이 내는 주된 수익이 구매 기업들에 의해서 의존되지 않을 때, 그죠? 높은 수준의 위협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제조 기업들이 뭐 조각가나 소형 건축회사 등의 고객을 잃는다 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죠. 그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캔 제조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백색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제조기업, 자동차 제조기업 이런 기업들의 고객을 잃는다면은 타격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철강 제조 기업들이 중요한 고객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급 철강제의 가격을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노력을 하겠다. 그죠? 그렇지만은 덜 중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 제품의 질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높이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